드론의 활용 분야는 어떻게 될까?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되돌아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드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배워보았어요. 드론은 사람 없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계이지요. 또한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팔과 다리 역할을 하는 구동부, 몸통 역할을 하는 프레임, 두뇌 역할을 하는 FC, 마지막으로 배터리까지 이렇게 총 4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드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드론이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드론의 활용 분야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물류 배송, 예측 점검, 수색, 구조, 다목적, 문화, 군사 정찰, 이렇게 말이지요.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물류 배송입니다. 여러분, 드론으로 택배 배송이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미국 회사 윙은 상품을 주문하면 드론을 통해 상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론으로 마라도의 의약품을 배송하거나 영월군에 물품을 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다음으로 예측 점검입니다. 드론은 풍력 발전기 점검, 대기질 측정에도 사용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풍력 발전기를 본 적이 있나요? 풍력 발전기는 상당히 크답니다. 이런 발전기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밧줄이나 크레인을 타고 시설물에 접근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드론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답니다. 사람이 직접 점검하려면 5시간에서 6시간이 필요한 반면 드론은 15분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다음은 수색, 구조 분야예요. 제주시와 고양시는 드론과 함께하는 안심 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심 귀가 서비스란 사람과 드론이 20m 거리를 유지하면서 귀가자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 관찰하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또한 귀가자 근처에 있는 사람을 인식하여 AI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경고를 보낼 수 있는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목적, 문화 분야예요. 혹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본 친구가 있을까요? 이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볼 수 있었던 드론 라이드 쇼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인텔 미니 드론과 슈팅스타라는 드론이 1218대나 사용되었는데요. 이 수많은 드론을 각각 조종한 것이 아니라 조종은 하나의 컴퓨터에서 이뤄졌다고 해요. 마지막은 군사정찰 분야입니다. 군사용 드론은 적을 감시하기도 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운용되는 드론을 교란하고 무력화하기도 합니다. 아니, 드론이 어떻게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전에 배운 기술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바로 AI입니다. 와, 드론과 우리가 배운 AI 기술이 결합하여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이 쓰이면 우리 세상이 좋아지기만 하겠군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사용되는 데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사람들의 초상권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거나 드론이 추락하는 등의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드론의 경우 비행기나 군사 전투기를 방해하여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공안전법을 지켜 비행해야 해요. 드론을 조종하고 싶다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 전용 비행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사전에 찾아보길 바라요. 고흥,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 드론 전용 비행장이 있답니다. 추가로 서울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 금지 구역이지만 한강드론공원에서는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오늘은 다양한 드론 활용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드론은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었죠? 추가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이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며 드론을 날릴 경우에는
항공안전법을 지켜 비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배웠답니다. 그럼 이번 수업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